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집 요강과 작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어떻게 서강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잘 보고 나의 생활기록부와 비교해 보면서 내가 서강대학교가 좋아할 만한 학생인지 판단해 보시고 지원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자료 바탕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또 서강대학교 입학 설명회 자료 토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 이제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육부가 어떻게 나와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전공 제도로 누구나 최대 이제 3개 다전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종교학과에 진학을 해서 경제학과나 뭐 전자공학과나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열, 학점, 정원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학과 상관없이 들어가고 나올 때만 이렇게 3개 전공해서 나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전공성보다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더 서류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졸업장에 어떤 것이 주 전공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서강대학교에 신설학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로욜라 국제대학은 연세대 언더우드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글로벌 한국학 그리고 게파르트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다전공제도에서 선택이 가능하오나 글로벌 융합학부는 요거 외국인만 선발을 하는 학과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설은 아니지만 계약학과, 첨단학과라는 점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서강대학교의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고요. 국내 4학기 이상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천 인원 20명입니다. 작년에 10명이었는데 2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은 학교에서 20명을 꽉꽉 채워서 서강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의 소폭 상승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천 인원이 많아서 뭐 인원 제한에 따른 입결 변동은 저는 별로 크게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국수 영탐 3개 합 6이었는데요. 이번 연도는 국수 영탐 3개 각 3등급 이내로 3합 9로 비교적 쉽게 수능 최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결의 상승을 충분히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할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에서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확통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에 국영수사과로 학생을 선발했었는데요. 올해 전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비교과, 여기 나와 있는 이 비교과는 출결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 없이 모두가 100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등급으로 나오는 거 800점 만점에 800점, ABC로 나오는 거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우선 800점 만점에 800점 계산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있는데요. 똑같이 평균은 2.0등급입니다. 자, 근데 같은 세 과목의 단위수도 352, 352 이렇게 10개로 동일합니다. 단 위의 학생은 5단위에서 2등급을 받았고 밑에 학생은 5단위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의 학생 평균 등급 2.0등급이지만 서강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1.9등급에 710점입니다. 밑에 학생은 평균 등급이 2등급이지만 서강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2.7등급에 630점입니다. 즉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등급이 높으면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내가 몇 등급인데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면 서강대식으로 돌려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의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요번 연도 바뀐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비교해 봤을 때 A, B, C의 비율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단위수도 똑같은데요. 여기 비율, 성취도 비율만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위의 학생은 A가 40%인데 A를 받았고 밑에 학생은 A가 80%인데 A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총 환산 점수의 결과는 위의 학생이 78.75점, 밑에 학생이 40점입니다. 똑같은 성취도 평균을 가지고 있어도 성취도 비율에 따라서 최종 점수가 무려 38.75점이나 차이 난다는 점, 이거를 우리가 작년에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파악해 본다면 같은 등급의 같은 성취도를 받은 학생인데도 누구는 788.75점, 누구는 670점의 총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서강대학교 교과는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성취도가 A가 별로 없는데 나는 A다. 이러면 매우 성적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2등급이라고 할지라도 120점 넘게 차이 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선택 과목이 많이 없거나 선택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은 불이익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강대학교는 이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성취제가 아니라 달성제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즉 이렇게 같은 학생인데요. 올해의 점수랑 작년의 점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위 학생은 작년 점수 계산식으로는 최종 점수가 100점 만점에 71.11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2.5점인데 만점이 100점이니까 100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과목의 성취도가 40점이 나오더라도 세 과목을 그렇게 받으면 만점을 줄 수 있고요. 내가 한 과목의 성취도가 20점밖에 안 나오면 그게 5과목이 있으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선택 과목의 A의 성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을 했고 거기서 어떤 점수를 내가 받아냈느냐, 그래서 100점까지 도달이 얼만큼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이번 연도 입학처의 예상은 대부분의 학생이 100점 근처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입학처에서 발표한 작년 입시 결과의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입니다. 작년에 3합 6으로 비교적 높은 수능 최저를 두었습니다. 학교가 수능 최저가 높다면 학생들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최종 경쟁률이 이렇게 나온 거를 보면 수능 최저 충족률을 맞추지 못한 학생과 중복으로 합격해서 다른 학교로 도망간 학생을 제외한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경쟁률에 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경우가 생겨났는데요. 이는 높은 수능 최저로 인해 생기는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어떨까요? 자연계열 역시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혹은 그 위의 학교로 중복 합격되어서 나가는 비율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1.8, 3.38대 1 정도로 수능 최저만 맞추면 충분히 가능했던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입학처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보다 높은 입결 나왔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선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2022학년도 원래 3합 6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능 최저가 각 3개, 각 3등급 올해랑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은 70%가 넘게 되었죠. 2023학년도는 3합 6으로 다소 높았습니다. 그랬더니 충족률이 한 6% 정도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충족률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킬러 문항 삭제에 따른 9월 모평과 수능 난이도가 예상이 되지 않아서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영어와 탐구의 난이도로 인해 2등급이 몇 %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에 3합 6에서 각 3과목 각 3등급 이내로
2022년도와 2024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횡보가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수능이 너무 쉬워지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원 합격 순위를 보셔야 합니다. 충원 합격이 적으면 3배, 많게는 4배, 5배까지 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아하는 학생과 서강대 교과평가의 정량적 평가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위수가 높은 과목은 주요 과목인데 주요 교과목의 점수가 좋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좋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A의 비율이 적은데 본인이 A를 받았다는 것도 높은 성취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3합 6이라는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이라면 연대, 고대, 성균에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의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교과 성적이 1.54, 여기도 1.54인데요. 환산 점수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평가에서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환산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 교과 성적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등록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54인데 여기는 823점입니다. 즉 1.54 등급이라도 828, 826, 823 이렇게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입결은 등급으로 본다면 1등급 대 중반에서 1등급 대 중후반대의 경우를 발생합니다. 환산 점수를 보면 820점대에서 700 후반대까지의 점수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학과마다 환산 점수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학과의 50% 컷, 70% 컷은 환산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점수는 비교과 출결 100점을 뺀 900점 만점의 점수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지역균형에 어울리는 학생을 추천해 보자면 우선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어울릴 것이고요.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A가 높지 않은데 내가 A를 받았다면 추천드립니다. 혹은 선택 과목이 많아 선택 과목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강대학교 지역균형 예상해 보자면 우선 수능 영어, 탐구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어랑 탐구의 난이도가 어떨지에 따라서 그리고 2등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과 다르게 20명의 추천 인원과 전교과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완화시켰고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의 상승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산 점수 또한 ABC로 나오는 과목의 100점 달성제로 인해 20점 정도 환산 점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등급을 말씀드리자면 1.4등급에서 1.7등급 사이에 환산 점수가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인기학과인 화공생명, 생명공학 등 인기학과를 제외한다면 보편적으로 1.4에서 1.7 사이 정도가 합격 환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인 등급은 등급일 뿐 반드시 환산 점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고요. 중앙대랑 비슷하거나 중앙대보다 살짝 위의 점수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할 때 서강대학교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앞으로 8월, 9월에 이제 생기부 수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서류 100% 전형, 면접 없어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간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나와 있는 학업 역량 먼저 보겠습니다. 성취 수준 40%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10%입니다. 40%엔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보니까 학업 성취도 중요하고요. 학생이 대학에 왔을 때 충분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올 수 있는지 더 나아갈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년의 변화도 중요하고요. 성적 점점 오른 학생 좋아하겠죠.
평균, 편차, 원점수, 이수자 등등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선택 과목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능력 가진대요. 그리고 융합적인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는 세택과 창체 활동이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 생기부에 뭐 있어야 할지 보이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기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 문제 해결할 때 다른 교과랑 융합해봤니? 그리고 다양해봤니? 논리적으로 해봤니? 이런 것들 평가한다고 합니다. 즉 학업 성취도는 공부를 잘하는 거 보겠다. 세특에서는 문제 해결력 보겠어. 근데 융합해보고 탐구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서강대학교 학업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세특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다 읽으실 시간이 없을 테니까 요약해 보자면,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생기부를 꾸밀 때 이런 식으로 꾸민다면 서강대도 좋아하겠고요. 서강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좋아할 겁니다. 자, 요약해 보자면 수원에서는 영문학에서 수학적인 해석, 융합 능력 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자료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매는 책을 읽고 프랑스와 연결해서 호기심을 통해 또 다른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인 보고서 활동이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융합, 호기심으로 책으로 해결이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후속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생활과 윤리와 진로 활동의 연계성, 고민하고 탐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세특을 보았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정이 드러나 있고 얼마나 깊게 탐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세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특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300점 만점에 300점이고요.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등등등인데 요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는 선택 과목에서 공부를 잘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결과가 도출된 게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에 참여해 보았는지, 그리고 성장된 과정은 있는지, 이건 연계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전공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꾸준한 학생인가, 그게 공부든 전공이든 어떤 것들에 대한 노력이든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정이 있는가, 결과가 있는가, 그리고 꾸준한가를 묻고 있어요. 전공에 대한 노력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달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서강대학교를 종합전형으로 쓸 정도의 학생은 거의 모든 학생이 꾸준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 결과가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궁금증이 생겨 자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호기심도 많고요. 그리고 화학 분자 구조랑 컴퓨터랑 해가지고 이렇게 관련 자료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옆에 자율활동은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이고 결과물이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궁금하고 해결하는 모습,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도전해보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센트가 가장 적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만점과 빵점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자면 화합하고 협력하여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느냐입니다. 윤리적이지 않은 학생 없습니다. 추가한다면 타인을 위해 나눠주는 활동, 멘토멘티 꼭 필요하겠습니다. 공동체 정신의 경우는 보통 행동 특성이나 자율활동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정신 확인도 가능하고요. 학교, 내규 따르는 윤리적인 모습도 좋습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이타심과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장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서강대학교가 좋다고 평가하는 생활기록부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동체 역량은 자율활동, 행동 특성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학업 역량과 성장 가능성은 세특과 진로, 동아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입니다. 현재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 등 세특만 평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세특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저는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인성과 칭찬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좋다고 한 세특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학업 역량과 성장 가능성은 세특과 진로 활동에서 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성보단 학업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곧 있으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세특엔 선생님의 칭찬과 인성평가보다는 내가 얼만큼 깊은 지식을 뽐낼 수 있었고 책은 얼마나 읽었고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과 결과가 나와야 할 공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에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세특, 자율활동 이거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느끼시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 나열이 아니구나, 과정이구나, 융합이구나, 호기심이구나, 하나의 활동들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얘 진짜 깊게 했구나. 이런 세특. 아, 얘 진짜 깊게 했구나. 이런 세특.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님들 그 7월달, 8월달에 생활기록부 수정할 거예요. 그때 요런 거 보시면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자꾸 요런 거 언급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경희대도 동국대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 보시면서 아,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구나를 감을 좀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변별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탐구 능력, 융합 능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의 교과 이수 속 과정과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는 서강대학교 정도에 오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잘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 그리고 실질 경쟁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충원 합격자를 포함한 경쟁률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과 경쟁률 굉장히 높고요. 정치외교, 아트앤테크놀로지 경쟁률 엄청 높았습니다. 정치외교랑 아트앤테크놀로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인기학과니까 철학과 왜 이렇게 높은지 한번 봤더니 전전년도 입결이 4.39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질 경쟁률이 작년의 최초 경쟁률인 11대 1만큼 오른다는 것은 이거는 쏠림 현상이 좀 심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공적 합성을 평가하지 않는 서강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전공 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서강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열 역시 생명과학과, 화공생명과학과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전반적인 실질 경쟁률은 3대 1부터 7대 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결 보겠습니다. 70% 컷은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줄을 쫙 세워보니 70등의 점수가 요렇대. 50% 컷보다 높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등급으로 나오는 거니까.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목고 당연히 들어옵니다. 유럽 문화, 중국 문화 비롯해서 정치 외교, 아트앤테크놀로지까지 다 들어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회학과도 들어옵니다. 일반고 학생이 서강대를 노린다면 저는 1등급 후반 정도는 돼야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활기록부 경쟁자가 일반고뿐만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특목고 학생 같은 경우는 서강대학교 영문도 모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에는 그게 합격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는 서강대학교가 보는 눈과 성균관대가 보는 눈이 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경쟁률 한 10대 1 이상, 20대 1, 많게는 20대 1까지 보이고 있죠. 정치외교나 지금 철학과 같은 경우는 20대 1까지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방 컷, 미디어 컷 매우 높습니다. 일반고 비율이 많겠지만 보이지 않는 80% 컷, 90% 컷은 분명히 특목고 학생 존재하리라 판단됩니다.
인문계에 비해서 자사 특목이 비율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화공생명공학과나 시스템 반도체 경우는 생기부의 수준 편차가 매우 심해서 일반고에 합격한 친구들과 특목고에 합격한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강대학교 다전공제도 있습니다. 내가 인공지능학과 준비했다면 전자공학으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화공생명공학과 준비했다면 물리학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학과를 변경하더라도 서강대학교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올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졸업장 3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만큼은 학과를 고집하기보다는 내 경쟁자들이 어디가 쉬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강대학교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학생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겠지만 학교의 수준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평범하게 일반고라면 1등급 후반, 조금 좋아 라고 한다면 2등급 초반, 그리고 특목자사는 한 4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셔야 한 70% 컷, 80% 컷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등급으로 종합전형을 추천드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계실까봐 제가 큰 부분으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전공성보다 호기심, 탐구, 융합, 문제해결, 연계, 그리고 심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보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한 실력이 어느 정도니? 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입학사정관의 눈을 가지고 8월, 9월 생기부 수정을 대비하여 우수한 생기부를 많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가 어떤 학생이 합격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서강대학교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